내가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다. 딸 같아서 챙겨준 건데 배은망덕하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합적인 태도죠. 이걸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답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영상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으면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행동을 로맨스로 받아들일지 범죄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헤어진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안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끝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자니? 잠깐 나올래? 너네 집 앞이야 하고 보냈어. 근데 여기서 여자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건 로맨스가 될 겁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진짜 징글징글해서 연락도 하기 싫고 드디어 헤어졌다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찾아왔다?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범죄를 결정지는 거는요, 당신의 눈치 없는 행동과 피해자의 마음이 결합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모든 행동에서 로맨스가 빠지면요, 대부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로맨스죠.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 스토킹이죠.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치 없이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고소당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예요.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걸 줍는다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이때 옆에 있던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 말이 없었어. 근데 며칠 지나서 그 여직원한테 연락이 와. 사과해줬으면 한다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냥 좀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으면 한 거예요. 근데 미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짜증이 나. 빡치는 거죠. 그래서 재차 제대로 사과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과 엮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적당히 끊어내려고 했는데 계속 나 고소 안 할 거지? 정말 신고 안 할 거지? 이런 태도들에 화가 쌓여서 결국 내가 대체 왜?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건 난데 왜 나만 계속 괴로워야 되지? 왜 나만 계속 신경 써야 되지? 왜 용서해줘야 되지? 이게 결국 고소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좋은 의도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호의인지 로맨스인지 혹은 범죄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는요,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다. 딸 같아서 챙겨준 건데 배은망덕하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합적인 태도죠. 이걸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접근을 하면 내심의 고의를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쌍방이 동의합니다, 선서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녹음이나 아니면 채팅, 영상 이런 걸로 남겨져 있는 것도 대부분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피해자는 당시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접촉이다, 너무 불쾌했고 무서웠고 수치스러웠다 라는 거를요, 고소함으로써 입증한 겁니다. 애초에 그런 불쾌함이 없었으면 고소하지도 않았겠죠. 고소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마음도 모르고 눈치 없이 행동하다가 고소당하면 그냥 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리는 거예요. 결국 성범죄는 피해자의 마음이 정답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우겨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오답인 겁니다.